이거 제가 만든 아이폰이에요. 3D는 난생 처음인데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전부 말로 시켜서 만든 겁니다. 말로 어떻게 3D를 만드냐고요?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해봤어요. 지난 편에 만든 책상은 솔직히 쉬웠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진짜 어려운 걸 골랐습니다. 아이폰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만드는 방식부터가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어요. 그 과정이 저는 더 재밌었습니다. 같이 보실까요?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는 아이폰을 잘 만드는 방법을 당연히 몰라요. 3D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.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건지부터 물어보기로 한 거죠.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제미나이, 또 다른 AI예요. 블렌더로 고품질 아이폰을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느냐. 제미나이가 꽤 자세히 알려줬어요. 치수는 실측으로 넣어라. 색은 이렇게 보존해라. 렌더는 이런 점을 조심해라. 그 답을 이번엔 클로드한테 가져갔어요. 그리고 둘의 이야기를 합쳐서 한 장의 작업 지시서로 다듬었습니다. 말하자면 AI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설계도예요. 한쪽은 방법을 알려주고 한쪽은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오갈 내용을 정리해준 사람이었고요.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? AI한테 AI를 잘 쓰는 법을 물어보는 거. 저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더라고요. 참, AI한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궁금하시면 제 영상 맨땅에서 시작해도 전문가급 프롬프트가 나오는 이유를 꼭 한번 보고 오세요. 저 손 안 댔는데요? 설계도가 생기니까 그 다음은 정말 신기했어요. 제가 클로드한테 아이폰 17 프로 딱 그 한마디만 했거든요. 그랬더니 클로드가 알아서 찾더라고요. 가로 71, 세로 150, 두께 8.75mm, 정확한 실측 치수를요. 재질도 알고 있었어요. 이번 모델은 티타늄이 아니라 알루미늄 유니바디다. 카메라는 위쪽에 가로로 길게 뻗은 단 위에 렌즈가 3개, 색은 코스믹 오렌지. 심지어 도면 같은 자료까지 찾아보면서 그 비례 그대로 모델을 깎았어요. 손으로 일일이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숫자로 깎는 거죠. 제가 한 일은요, 그냥 모델 이름을 말한 것뿐이에요. 나머지는 다 알아서. 게다가 오렌지 하나로 끝이 아니었어요. 블루, 그리고 실버, 색만 바꿔서 셋을 만들었습니다. 똑같은 몸에 옷만 갈아입히듯이요. 이쯤 되니까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건 너무 이른 생각이었죠. 형태는 금방 나왔는데 진짜처럼 보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. 첫 번째 벽은 색이었어요. 예쁜 코스믹 오렌지가 렌더만 하면 흐릿한 살구색으로 죽었어요. 색을 화면에 옮기는 방식을 바꿨더니 그제야 색이 살아났고요. 세대를 띄웠더니 이번엔 다 똑같은 속도로 돌아서 뒷면만 계속 보였어요. 어떤 컷은 폰이 바닥에 절반쯤 박힌 채로 돌고 있었고 초점은 한 대에만 맞고 폰 길이는 서로 그냥 뚫고 지나가고 하나 고치면 또 하나 제가 눈으로 잡으면 클로드가 고치고 그렇게 핑퐁을 정말 많이 쳤습니다.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. 오늘 쓴 자료를 영상 안에서 전부 나눠드릴게요. 궁금한 건 명성심재 오픈카톡에 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세요. 이게 언제 끝나죠? 그렇게 모델은 나왔어요.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여기서부터였어요.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? 멋진 아이폰 광고들 있잖아요. 폰이 슥 돌아가고 빛이 흐르고 저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움직이지? 카메라는 어디에 두지? 빛은? 그걸 또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지? 그리고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. 말로 지시하면 결과가 바로 안 나와요. 렌더링에 한참이 걸리거든요. 시켜놓고 한참 기다렸다 확인하고 또 고치고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. 카메라 이렇게 돌려봐. 아니 너무 빠르다. 좀 천천히. 여기서 멈춰봐. 말로 감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결국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. 근데 뭔가 좀 밋밋했죠. 그래서 또 주문했어요. 음악 비트에 맞춰서 통통 튀게, 빛도 더 세게. 그랬더니 이렇게 박제에 맞춰서 하라 움직였습니다. 제가 한 거라곤 말뿐인데. 이번 작업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. 모델링 자체는 아이폰이 워낙 단순한 모양이라 한 90%까지는 말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. 근데 그 나머지 내 마지막 10%? 그건 결국 디자인의 몫이더라고요. 더 예쁘게, 더 정교하게는 안목이 필요했어요. 그리고 다 만들었다 해도 끝이 아니에요. 그걸 어떻게 렌더링하고 표면의 질감을 어떻게 살리고 움직임을 어떻게 연출하느냐. 이건 또 다른 감각과 경험의 영역이었어요. 말로 시킬 수는 있지만 무엇을 시켜야 좋은지를 아는 건 또 다른 공부더라고요.
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만약에 진짜 3D 전문가가 이 방식을 손에 익히면 어떻게 될까? 아마 훨씬 더 높은 결과물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AI가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럼 저 같은 일반인한테는 의미가 없을까요? 아니요.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와닿았어요. 예전 같으면 프로그램 메뉴 익히느라 진을 다 뺐을 거예요. 근데 이번엔 결과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. 도구가 아니라 만들고 싶은 것에요. 결과를 보면서 만드니까 일단 재밌어요. 재밌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요. 그러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. 안 하던 공부를 제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. 3D 모션 그래픽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이 기초를 좀 알아야겠구나.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지금은 상상의 시대라고 AI한테 배우고 또 AI를 가르치고 그러다 내가 스스로 더 파고들고 오늘 이 아이폰 작업이 저한테는 딱 그 한 바퀴였어요. 시켜보고 막히고 배우고 또 시켜보고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. 잘 못해도 괜찮아요. 일단 결과물을 보면 그 다음은 재미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. 다음 편은 건물입니다. 거긴 또 어디서 벽을 만날까요? 오늘도 말로 지었습니다.